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시권, 시를 거부하는 이유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시가 끼치는 악영향과 이상 국가에서 허용되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가 끼치는 악영향은 회화를 통해서 접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대중이라는 인식 방법과 측정이라는 인식 방법을 통해서 회화가 열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고요. 회화가 열등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도 자연스레 열등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는 열등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시가 열등한 것을 제공한다 라는 말이 실제로 맞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걸 살펴보는데 시는 인간을 감정적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등하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를 거부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상 국가에서 허용되는 시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면은 우리를 감정적이게 만드는 시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회화를 통한 접근을 통해서 이제 시는 열등한 것을 제공한다 라는 점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물의 인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착시, 눈대중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착시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측정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눈대중 같은 경우는 부정확하고 모호한 인식을 제공하게 되고요. 측정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측정 같은 경우는 눈대중에 의해 생기는 모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인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대중과 측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막대를 넣었을 때 눈대중으로 본다면은 이 막대가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휘어져 있다. 휜 막대다. 이 막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휘지 않고 직선의 막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눈대중으로 파악한 입장, 이 막대는 휘었다라는 입장과 측정을 통해서 본 입장, 이 막대는 휘지 않고 직선이다라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인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측정 같은 경우는 이성이 담당을 하게 되고 눈대중 같은 경우는 열등한 부분이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성 같은 경우는 올바른 인식을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등한 부분은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에 무관심한 특징을 보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살펴보면 앞서 모방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모방술은 본질을 보지 않고 겉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눈대중도 마찬가지로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제 겉만 보면서 물속에 막대를 넣었을 때 막대가 휘어 보이니까 이것은 휜 막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눈대중이 열등한 부분을 통한 인식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모방술도 열등한 부분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방술에 따른 것들은 열등한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열등한 것들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모방술을 통해서 제작된 것들은 열등한 것들이 되는 거죠. 열등한 인식을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시는 열등한 것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시가 열등한 것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걸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시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가 어떤 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지를 보면은 시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감정 표현을 제공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즐거움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인들의 작품이나 연기들을 보면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그런 감정 표출을 대리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즐거움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감정 표현에 대한 이성적인 입장을 통해서 봤을 때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남성적 태도, 훌륭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중들의 입장을 보면요. 대중들은 감정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를 얻고 싶다. 시인이 인기를 얻고 싶다면은, 감정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모방을 하고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모방하고 묘사하고 더 극적이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감정 제어보다 감정 표현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이유는, 감정 제어는 일단 모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인기를 쌓기엔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처럼 시는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 소크라테스가 먼저 말하는 것은 시가 이성적 부분을 훼손시키고 열등한 부분들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성적 부분이라는 거는 감정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을 훼손시키는 거고, 열등한 부분이라는 건 감정 표현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정 표현이 왜 열등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정 표현은 이성이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정 절제를 우선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시를 통한 감정 표현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감정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 부분이 훼손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감정 절제를 추구하면서 타인의 감정 표현에는 관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감정을 제어해야 되지만 너는 표현을 해도 돼 라는 입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은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을 장려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모두 감정을 표현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감정 표현해주면 공감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 주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능숙해지고 감정적이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사람을 감정적이게 만들고 이성적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시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상 국가에서 허용되는 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 이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신에 대한 창가만은 이제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니 이성적인 사람들이겠죠. 이성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도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따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걸 배제한 시, 그러니까 서사시나 서정시 이런 것들의 형태를 이제 장려하게 된다. 이런 것들만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시를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와 이제 철학의 불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성적인 부분, 이성을 중시하는 것과 감정을 중시하는 시 두 가지가 원래 불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약간의 이제 자기 보호적인 측면에서 발언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방시, 그러니까 감정적이게 만드는 시를 우리가 이제 매력이 있다고 충분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들이 이성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성이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라는 것이 이성적인 활동, 이성적인 활동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해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라는 것에 빠져서 본질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집중도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이룩하려고 한다면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감정적이게 하는 것들은 되도록 없는 게 낫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크라테스 의견에 동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시권, 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얻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